예, 이번 강좌는 하둡에 대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차차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빅데이터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뭐 두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둡과 관련된 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둡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등, 뭐 빅데이터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및 3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제가 그 빅데이터 분석 강좌에서 R 언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개념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하는 그런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 큰 데이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는 서버 한 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서버 한 대로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데이터, 즉 다시 얘기해서 그 데이터 처리라는 의미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관리하거나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 처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용량의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데이터의 어떤 규모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보통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방식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자면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의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빠른 수집, 발굴 및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아키텍처.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요거는 이제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규모에 초점을 두고 규모의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설명한 개념이고요. 이거는 업무 수행 방식, 업무 수행 방식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 방식에 초점을 두면 대규모의 데이터로부터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서버가 또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추출을 하거나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수집이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차세대 아키텍처.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 그 아주 많은 그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서버들이 필요하게 되고 어, 그런 시스템들은 상당히 고가의 비싼 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대에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으로 초점을 두고 빅데이터를 설명하자면 바로 이러한 개념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런 두 가지 그 개념을 일단 두 가지 초점에 맞춰서 빅데이터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3요소로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보시면 어, 볼륨,
속도, 그러니까 볼륨 크기, 속도, 벨로시티,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에서 크기와 속도 다양성에서 빅데이터의 3요소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요소에 대한 뭐 이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볼륨은 말 그대로 이제 크기입니다. 데이터의 크기. 그러니까 각그 그 업무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크기는 다 다를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데이터의 크기라고 하면 뭐 이제 최근에는 뭐 테라바이트 아주 보편화됐죠. 테라바이트 또는 이제 페타바이트 어, 그 이상이 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보통 빅데이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꼭 어, 이게 딱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직에 따라서 해당 조직이 A 조직이 있고 B라는 조직이 있으면 A라고 하는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 뭐 1페타바이트면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데이터는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A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1페타바이트는 그리 큰 데이터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이상이 돼야지 큰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B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처리할 수 없는 상당히 큰 데이터라고 한다면 B 조직에서 봤을 때는 이 1페타바이트는 빅데이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어, 그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크기를 얘기를 할 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테라바이트는 보통 1000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1024 기가바이트라고 그러죠.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1페타바이트는 약 뭐 100만 기가바이트, 뭐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그 용량을 그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러한 그 빅데이터가 기존 파일 시스템에서 저장하기가 상당히 에,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기도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그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DW라고 그러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이런 솔루션에서 어, 그 처리를 보통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시스템, 기존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처리를 해왔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상당히 용량이 크다 보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그것을 처리하기 힘든 정도의 데이터 양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분산 기법을 이용 해서 분산 컴퓨팅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산 컴퓨팅 기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산 컴퓨팅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그 구글에서 어, 그 제공하는 그 GF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GFS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아파치의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출발했습니다.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하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더 그 큰 대용량의 병렬 처리 데이터베이스로는 EM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IBM도 있고 그다음에 뭐 HP에도 뭐 여러 가지 것 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GFS 하둡이 유명한 그런 그 분산 컴퓨팅 기법으로 그런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데이터를 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를 분산을 시켜서 큰 덩어리를
분산을 시킨 거예요. 분산을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을 시켜서 그것을 처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크기 면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러한 것이 이제 크기의 요소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크기, 빅데이터를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규모 면에서 어, 이런 처리를 통해서 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기가 빅데이터의 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두 번째 요소로 봅니다. 빅데이터의 이제 속도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시간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접근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그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신용 뭐 스마트폰 단말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카드 뭐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그 데이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카드 이용을 해서 또는 여러분 그 모바일 기기를 이용을 해서 뭐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뭐 교통비와 뭐 이런 것 교통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느 위치에서 버스를 탔는지 이러한 그 위치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도 그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거래를 하게 된 그런 기록들이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웹 서핑을 할 때도 모든 그런 검색어들이 다 그 업체에서 다 저장이 되고, 그리고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이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클릭했던 그런 하나하나의 그 정보들, 그러니까 이력 정보들이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같은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저장이 돼서 그것을 해당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뭐 지도와 같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 현재의 위치 정보 뭐 이런 것 등을 다 뭐 그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면 그런 정보들이 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데이터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어딘가에 다 저장이 되고, 그것을 또 누군가는 수집을 하고 누군가는 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을 실시간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어, 그 뭐 채팅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경우에 어떤 그 채팅 내용이 상당히 그 불법적이거나 또는 불건전한 어떤 그런 내용일 경우에 시스템에서는 그걸 바로바로 분석을 또 해서 어, 서로 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또 처리해야 되겠죠.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책을 주문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문한 그 책이나 그 책들과 그러니까 주문한 책과 여러분들이 주문한 책과 비슷한 어떤 장르에 해당되는 책들, 그런 책들을 그 보여주게 되면 고객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주문한 책 이외에도 그와 비슷한 장르의 또 다른 어떤 책이나 그런 상품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또 다른 책들을 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고객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분야도 알게 되면서 좀 더 어떤 새로운 구매를 또 하게 되죠.
그러한 시스템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매출에 대한 그, 그 증대 효과도 노리게 되는 것이고요. 매출을 늘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많은 그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실시간 처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시간 속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대량의 수집된 데이터들 그런 수집된 데이터들을 여러 분석 기법을 통해서 표현해주는 표현 기술 방법도 어, 필요합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실시간 처리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데이터들을 어,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어, 다양한 시각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시각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통계학과 그 다음에 전산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든지 또는 머신러닝과 같은 기계학습이라든지 또는 패턴 인식과 같은 이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두 번째 요소로는 이런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라고 하는 부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뭐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건 다양성.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들 자체가 아주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그 하나의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전형 데이터 또는 비전형 데이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형 데이터 또는 비전형 데이터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합니다. 정형화의 종류에 따라서 즉 전형 데이터, 비전형 데이터 또 이제 중간에 반전형 데이터라는 게 또 있어요. 비전형과 아, 전형 데이터 사이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전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는 데이터예요. 정형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이나 어떤 인터넷 상에서 어떤 제품을 주문할 때 보통 어떻게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 또는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 전형화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름과 전화, 주소 이렇게 딱 필드로 나눠져 있어서 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죠. 이런 데이터들은 보통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결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미리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에 딱딱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반면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뭐 이와 같지 않은 데이터가 되겠죠. 뭐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전형 데이터는 뭘까요? 반전형 데이터는 이렇게 딱딱 그 정해져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XML이라든지 또는 HTML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런 그 스키마 등을 이용해서 어, 그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반전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형 데이터는 완전히 그뭐 그러니까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그 동영상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죠. 또는 여러분들의 SNS에나 또는 블로그에 저장하는 뭐 여러 뭐 사진이라든지 또는 음성 데이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는 어떤 그런 대화 내용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에서 기록하는 위치 정보, 뭐 그리고 통화 내용, 유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어떤 그런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은 다 비정형 데이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비정형 데이터 또는 정형 데이터 또는 반정형 데이터, 뭐 이런 것 등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3요소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세 요소 중에서 두 가지 이상만 충족을 시키게 되면 그걸 빅데이터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그 쇼핑몰에서 사용자가 뭐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로고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로고가 예를 들면 하루에 뭐 수백 기가바이트씩 그 로고가 쌓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로그 파일을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로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앞서 우리가 이제 배울 이런 하둡 시스템에서는, 하둡과 같은 이런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몇 초 내에 그것을 이제 분석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 크기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A라고 하는 조직이 천 페타바이트, 뭐 예를 들면 1페타바이트의 크기를 어, 그 빠른 시간 안에 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이건 이제 빅데이터라고, A 그 조직에서 봤을 때는 빅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1페타바이트의 처리를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B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빅데이터로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아니면 또 외부에 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 경우에 자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쇼핑몰에서 그 로고가 어, 상당히 많이 쌓인다면, 뭐 수백 기가바이트씩 쌓인다라고 했을 때 한 300기가바이트 정도가 쌓인다, 로고가 클릭했을 때 로고가, 그러면 그 로고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둡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자체 내에서는 뭐 300기가바이트를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라고 하면, 하둡을 이용했을 때 뭐 이걸 몇 초 내에 처리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빅데이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클릭했을 때 로고는 아주 다양한 로고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로고 데이터 자체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하드볼 이용해서 처리했을 때는 속도가 빠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때는 예를 들면 몇 시간이 걸리는 처리 속도라고 한다면, 하둡을 이용했을 때 몇 초 내에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속도와 또는 다양성, 이 로고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다양성, 이 두 가지 측면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빅데이터에 해당이 된다. 빅데이터 요건에 부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해를 할 때 이런 크기와 속도, 다양성,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개념 및 요소인데요. 요거 이제 내용이 잘못되었네요. 요건 이제 하둡입니다. 하둡. 그렇다면 이제 요 하둡의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의 하드 프로그래밍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하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바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바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제 아파치 그 톰 레벨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자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 순전히 자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눅스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리눅스에서 돌아가는데 리눅스 기반의 예를 들면 뭐 맥킨토시, 맥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 리눅스 기반의 그런 머신이라고 한다면 문제없이 잘 동작을 하고요. 하드웨어는 지금 이제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브랜치 버전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1.0,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가 1.0부터 상당히 안정화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2.0 더 안정화가 된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하드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하드는 구글이 그 2003년도에 그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 해당 논문이 바로 더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더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런 논문을 구글 연구소에서 이제 그 내놓게 되는데요. 어, 이 논문과 함께 또 2004년에 맵 리듀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그 나옵니다. 뭐 맵 리듀스, 뭐 심플파이드 데이터 프로세싱 온 라지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어, 내게 되는데 맵 리듀스와 관련된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할게요. 맵 리듀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문을 두 개 논문을 2003년과 2004년도에 내놓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는 구글이 이제 그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검색 엔진을 그 엔진을 좀 더 검색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어, 좀 더 나은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 더그 커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그 너칭이라고 하는 너치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검색 엔진 그 오픈 소스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야후에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야후에서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더커팅이라는 사람이 이 너치라는 이름의 어떤 그런 검색 엔진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좀 더 그 확장성을 그 확장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러한 그 논문을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로 그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둡이에요. 하둡. 근데 이 하둡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 더그 커팅의 그 아들이 갖고 놀던 그 코끼리 장난감이 있었는데 노란색 코끼리죠. 그 노란색 그 코끼리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의 이름이 바로 하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하둡 하게 되면 노란색 코끼리 로고가 아, 등장을 하게 되죠.
이와 이제 하드과 관련된 이런 여러 이제 그 기술들, 이러한 뭐 벤처 기업들, 뭐 이런 업체들도 그 코끼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많이 그 벤처 기업 그 상호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이제 관리 그 시스템 툴 같은 경우에도 코끼리와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이제 이건 뭐 오지라고 읽어야 되나요? 오지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하드 워크플로우 관리 툴인데요. 이거는 버마어로 그 코끼리 운전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또는 뭐 힌두어라고 하는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머흗인가요? 머흗 우리 용어로는 머훗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하둡 기반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힌두어로 이 힌두어로 합니다. 이건 힌두어로 예, 코끼리 운전자라고 하죠. 관리 툴 워크플로우 관리 툴인 우지인가요? 이 우지는 버마어로 코끼리 운전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중에 홀튼웍스라고 하는 그 하도 벤처기업 업체가 있는데 이때 그 홀튼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 무슨 뭐 동화책 이름에 나오는 그 코끼리 이름이 그 홀튼이라고 합니다. 홀튼 더 엘리펀트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코끼리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이 하둡을 만든 더 커팅의 아들이 갖고 놀던 노란색 코끼리 인형에서부터 나온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둡이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이제 요런 그 하둡은 분산 파일 시스템과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분산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해당 그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 그걸 HDFS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 구글 논문에 그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약자예요.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분산 파일 시스템과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맵리듀스, 요 맵리듀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같은 그 서버들이 이제 공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대표적인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한 맵 리듀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HDFS.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다. 맵 리듀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해당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다. 하드웨어 구성은.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